취하는 이생을 안심시킨 채랑 이생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읊어요. 무슨 시를 읊느냐 난간에 몸을 내밀고 부영지를 바라보니 물 위 연꽃물이 사람과 함께 속삭이네. 향기로운 안개 자욱하고 봄빛은 따스한데 새노래를 지어내어 백절을 부르도다. 달빛 꽃그늘에 비쳐 목포에 스며들고 긴 가지 잡아당기니 꽃비가 뿌리도다. 부는 바람 향기에 날려 옷자락에 묻어나고 가녀 봄나들이 봄볕 아래 즐겁도다. 비단솜에 한번 떨쳐 해당화를 희롱하니 꽃 속에 잠든 앵무새에 놀라서 깨어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있는 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를 하면서 거기에 백절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생이 즉시 화답을 합니다. 답시를 쓰면서 우리가 도원에 드나드니 이거 도원 복숭아꽃이 핀 무릉도원 말하는 거거든요. 꽃들이 만발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치환 갈래 머리 금비녀를 낮게 꽂고 선명한 봄 적삼 새로 지어 푸르도다. 지금 경치는 굉장히 푸르답니다. 봄바람 산들불어 꽃봉오리를 꺾었으니 많고 많은 꽃가지에 비바람 불지 마오. 나뭇기는 선녀솜에 너울너울 흔들리고 굉장히 예쁘게 묘사하고 있죠. 꽃가지에 비바람 불지 마오. 개수나무 그들송에 항아가 춤을 춥니다. 선녀, 이 항아도 역시 선녀거든요. 좋은 일 마치기 전에 근심이 따르는 법이니 새로 노래를 지어 앵무새를 깨우지 마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에서 앵무새가 깨어나네, 여기서는 깨우지 마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시로 대꾸를 이루어서 답가를 쓴 건데 우리는 한시의 범위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생의 읽기를 마쳤습니다. 여인이 이생에게 말하기를 오늘 일은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도련님께서는 저를 따라오시어 우리의 정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을 맺자고 얘기를 하죠. 이 정을 맺는다는 것은 잠자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때 당시에 이 최랑의 마음이 또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때는 정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생이라는 남자가 담장을 넘어서 최랑 집에 들어왔잖아. 그럼 이 최랑이라는 여자애는 어쨌든 법률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당대의 사회적 관습을 어긴 거야. 그럼 최랑으로서는 이생에게 정절을 지키면 그 법망 안에서 다시 또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고 나는 그 사람과 지조와 정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최랑 처음 보는 이생에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뒷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말을 마치고 여인이 북쪽 창문에 들어가자 이생도 여인을 따라갔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최랑이 리드하고 있다는 거죠. 최랑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리드하고 있어요. 이생은 들어가면서도 무서워했어요. 넘어오라고 한 것도 최랑이었고요. 술을 준 것도 최랑이었고요. 안심을 시킨 것도 최랑이었어요. 굉장히 진취적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전에는 여성들은 되게 순종적인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김시습의 금호 신화, 신자가 새로운 신자거든요. 새로운 이야기, 등장인물에서부터 새롭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바뀌어 있다는 것도. 누각에는 방이 하나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문방 제구, 벼루, 먹, 화산지 이런 것들이요. 책상이 깔끔하고 한쪽 벽에는 그림, 다른 쪽에도 그림, 모두 뛰어난 그림. 그림 위에는 시가 적혀 있었는데 생략할게요. 이 시의 내용도 뒷일을 유추하는 내용이었어요. 한편으로 따로 작은 방이 있었는데 따로 작은 방. 여기에는 친구류가 있었답니다. 그죠? 친구. 매우 정결했고요. 사향, 이성을 유혹하는 향기까지 피우고 있었고요. 등잔불도 박혀 있었는데 굉장히 밝았대요. 이생은 여인과 더불어 사랑의 환락을 마음껏 누렸답니다. 우리는 이거 운우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고사성어에서는 구름을 넘나드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이 잠자리가 건전하게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잘 진행을 하면. 이생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옛 성현들께서도 부모님이 계시면 놀러 나갈 때 알려야 되고 집을 나온 지 사흘이 지났고 부모님께서는 마을 입구에 기다리실 것이고 나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되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며칠을 머무른 다음에 여인이 서글프게 생각하면서도 남편 말을 따릅니다. 벌써 남편인가요? 오늘날이랑은 좀 달라요. 오늘날은 아니에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다음을 넘겨주었습니다.
역시 담을 넘어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비합법적. 규율에 어긋난다는 뜻이죠. 이생은 그날 이후에 저녁이면 최 시집을 찾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범생이었던 이생을 기억하십니까? 완전히 빠져들었네요.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자, 이생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셨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네. 네가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장부로서의 성현의 격언을 배우려고 하는 거다. 공부를 하려는 것이었는데 요 사이에서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경박한 무리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이 경박자들 바람둥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야. 남의 담장을 엿보고 어떻게 알았지? 규방의 처자를 희롱하는 것일 거니까 사람들이 알면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얘기를 하죠. 이 일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엄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처자의 집이 지체 높은 명문 집안이면 네가 그 행동에 문어에 더럽히고 가문에 누가 될 것이다. 나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영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집안의 농비들이 농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쫓아내보냅니다. 이생의 아버지 성격 굉장히 깐깐하다, 그죠? 다음날 아침 즉시 울주로 아들을 보냅니다. 이생과 채랑의 이별을 강요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이생의 아버지가 되겠죠. 성격 어때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통해서 봤을 때 동그라미 1번 굉장히 고지식하고 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타인의 집에 민폐가 되거나 누를 끼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고지식하고 엄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최천현은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리다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병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해서 향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했는데요.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령님이 죄를 지어서 영남으로 떠난 게 몇 개월이 됐대. 최연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자리에 눕게 됐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말도 못 알아듣고 생기를 잃고 괴이하게 여겨서 상태가 어떤지 물어도 대답도 없고 처녀의 상자를 뒤져보니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발견을 했고 무릎을 치며 말하기를 딸을 잃을 뻔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묻기를 도대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생이 누구냐. 이에 이르자 최여인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시는 애가 깊은데 어떻게 숨기겠어요. 소녀가 가만히 생각을 해건대 남녀 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리 중에서도 가장 무겁더이다. 떨어지는 매와 열매처럼 좋은 날 놓치지 말라고 시경에서 노래를 했고 여자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며 흉하다는 것을 보키시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좋은 날 정조를 이 여자 나이가 좋을 때 남녀가 좋을 때 만나서 사랑을 해라. 그리고 정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고사성어에 나와 있다는 거죠.